네, 지금부터 2차 곡선 강의 시작할 거고요.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해 주면 되는 거라서 뭐 크게 2차 곡선 어떻게 해야 되지, 기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 안 하시고 그냥 편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저희 도형해방정식 했던 거랑 유사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생각하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차 곡선 진행하기에 앞서서요. 도대체 2차 곡선이 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2차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2차식을 다룰 것이다 라는 얘기를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곡선이다 라는 얘기를 보셨으니까 이제 그래프가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 곡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요. 식의 형태가 2차 시계의 형태를 나타낼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나타내는 그래프가 곡선의 형태일 것이다 라는 거를 저희가 유추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x랑 y에 관해 가지고 나타내는 일종의 방정식이 될 텐데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럼 x의 제곱이 붙느냐 y의 제곱이 붙느냐 혹은 x랑 y 둘 다 제곱이 붙느냐 같은 걸로 체크를 해 나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배우시게 될 게 저희가 포물선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저희 포물선 이미 한번 배웠습니다. 언제 배웠죠? 저희 2차 함수도 사실 포물선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2차 함수 예를 들면은 y는 4x 제곱 이런 친구들 어떻게 그려졌었어요? 이런 느낌으로 그려졌었죠?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꼭지점이 0,0을 지나게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축의 방정식이 y축으로 향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차함수 배웠었는데 얘도 사실 포물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얘네들까지 포함해가지고 포물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좌표평면부터 솔찬하게 그리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좌표평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평면 그려주시고요. 그런 다음에는 점을 하나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점을 하나 찍을 건데 어떤 점을 찍을 것이냐? 제가 여기다가 점 하나 또 깔끔하게 이쁘장하게 찍어보겠습니다. 자, 이 점 이름을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요. 초점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초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F 한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P, 0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얘 이름 뭐라고요? 초점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P만큼 떨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똑같이 반대 방향으로 떨어진 직선을 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 한번 생각을 할 거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x는 마이너스 p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친구를 뭐라 그런다? 준선이라고 약속을 해봅시다. 기준이 되는 선이에요.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요. 저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어떤 랜덤한 점이 하나 있을 때요. 어떤 랜덤한 점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랑 그리고 이 점에서 준선까지의 거리가 일정하게 나오는 점들이 있을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오케이? 자, 이 점을 제가요, 그냥 랜덤하게 P라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얘를 X, Y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P점, 어떤 식으로 그려지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쭉 오셔가지고요. 쭉 되는 형태로 선이 그려지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내가 어떤 녀석을 어떻게 긋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지금 이 규칙을 만족시키면서 향하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친구 성질 한번 먼저 얘기하고 접근해 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성질입니다. 결국엔 뭐예요? 임의의 점에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는 뭐랑 똑같아야 됩니까? 점에서 준선까지의 거리랑 똑같아야 된다. 아이고, 아이고.
준선 아이고 씨 아유 미안합니다. 풀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까지의 거리랑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친구 한번 저희가 풀어보면서 결국에는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라 했으니까 제가 P점과 F점 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거리 생각하시면 어떻게 돼요? x-p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제곱을 해주신 다음에요. 여기다가 깔끔하게 루트를 씌워주셔야겠죠? 그쵸? 자, 얘랑 뭐랑 똑같다는 거예요? 점에서 준선까지의 거리. 사실상 여러분 살펴보시면요. 점에서 준선까지의 거리니까요. 요만큼 길이 보이십니까? 요만큼. y축까지의 거리는 p만큼 나올 거고요. 그런 다음에 y축에서부터 p점까지의 거리는 x만큼 나오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는 x랑 p를 더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양쪽에 제곱 씌워서요. 쭉 다 풀어주시면요. 귀찮은 계산의 연속이죠. 그렇죠? 사실 다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다면 x제곱, p제곱, x제곱, p제곱 사라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y제곱은 4px의 형태로 나오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저희가 봤던 초점의 x 좌표가 여기 찍히네요. 맞아요. 여기 있는 게 초점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친구 생각할 때 y제곱은 4px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포물선 방정식 세워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몇 가지 제가 설명하지 않고 지나가게 될 녀석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특이한 점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저희 알고 계시겠지만 요 점을 저희가 꼭지점이라고 얘기하겠죠? 그쵸? 그리고요, 여기 지금 X축 보이세요? 오케이? 이 X축은 저희가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맞아요. 축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사실상 얘를 축이라고 할 거고 저희가 방정식 형태로 나타내면 축의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쭉 몇 가지를 또 정리를 해볼까요? 특점들을. 오케이. 자, 첫 번째 특징이 뭐 있을까요? 초점 생각하겠습니다. 초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저희가 p, q다, 아니 p, 0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동시에 준선도요. x는 마이너스 p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쭉 보시면요. 지금 꼭지점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0,0 나오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나올까요? 축의 방정식 y는 0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x축이니까요. 됐나요? 이렇게 이 정도 해놓으시면 포물선에 대해서 기본적인 성질들은 어느 정도 다 갖고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부분 몇 가지 키포인트 찝어드리자면은 저희가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는 점에서 준선까지의 거리랑 같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y제곱은 4px 이것도 공식이니까 알아두셔야겠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초점과 준선 성질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요. 이 친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개의 거리가 똑같아야 한다라는 기준을 굉장히 많이 잡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녀석 아주 중요하니까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특징 잡을 때 그리고 문제 풀 때 말씀을 항상 드리면서 갈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개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포물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봤는데요. 결국에는 포물선 이거 가지고 그냥 게임 끝나는 걸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은 위에서 지금 해놨던 이 친구들 있죠? 보이십니까? 이 친구들 보이세요? 오케이? 이 친구들 관련해서요. 이번에는 평행이동 시키고 대칭이동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평행이동, 대칭이동도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포물선의 이동이라고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평행이동이겠죠? 그쵸? 근데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저희 이미 도형의 방정식 할 때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다 배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x는 p만큼 y는 q만큼 이동한다고 쳐볼게요. p 아까 썼죠? p 쓰지 맙시다. p 쓰지 말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n하고 m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m 쓰고요. 여기다가 n 해가지고 이동시켜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y 제곱은 4px의 형태였겠지만 변환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y 대신에 y-n을 넣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변환이 되는 순간 x 대신에 x-m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진짜. 그러면서 다른 거 다 어떻게 바뀌겠어요? 초점 어떻게 바뀌겠니? 초점도 그대로 똑같이 움직이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 p, 0이었는데 mn만큼 움직였으니까 초점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준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준선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어땠어요? x는 -p였는데 거기서 m만큼 평행 이동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이거죠. 자, 꼭지점과 축의 방정식도 그대로 바뀌게 될 겁니다. 꼭지점은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하죠. 이동한 만큼 가겠죠. 그래서 m, n 가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y는 n만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딱히 어려울 건 아닌데요. 문제로 나왔을 때 종종 많이 헷갈립니다. 미지수가 여러 개 등장했을 때.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갈게요. 이제 대칭이동 할 건데요. 대칭이동도 종류가 많았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쵸? 국룰 대칭 이동이 몇 개 있었어요. 자, 하나씩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x축 대칭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 y제곱은 4px 있었던 친구가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위아래가 뒤집히게 되겠죠? 그쵸? 위아래가 뒤집히면은 사실상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은 4px로 나오실 텐데 이거 두 개 바뀐 거 있나요? 지금 두 개 관계가 바뀌었나요? 안 바뀝니다. 변화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표시해 드리는 요 빨간색 친구랑 그리고 요 파란색 친구랑 사실상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뭐라고요? 차이 없습니다. 없어요. 왜요? 당연한 얘기죠. 왜냐면은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오는데요? 축의 방정식이 x축, 그러니까 y는 0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제부터 조금씩 진행해보죠.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해봅시다. 자,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y제곱은 4px였던 친구가요. 사실상 바꾸시면은 y제곱은 4p에다가요 곱하기 마이너스 x로 바뀌시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친구요 다시 한번 좀 잘 써봅시다. 다시 한번 잘 써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y제곱은 4 곱하기 마이너스 p에다가 x 해준 녀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거랑 다음 거랑 지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 친구랑 원래 있던 빨간색 친구랑요 바뀐 파란색 친구랑 비교하시면 어느 부분이 차이가 있나요? 당연히 요 p 요 마이너스 p 이 부분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지금 초점의 위치가 바뀐 거예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초점의 위치가 바뀌었을 거고요. 그리고 준선의 위치도 반대로 돌아갔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세 번째 얘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 대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원점 사실 의미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의미 없다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y제곱은 4px라는 녀석이 있었을 텐데 사실 원점 대칭이라는 거는 x축, y축 둘 다 대칭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사실상 x축은 의미가 없다 그랬죠. 그럼 y축만 다시 돌리는 꼬라지가 될 거고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설정돼서 나오시게 될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굳이 얘를 열심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얘는 솔직히 저는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사실상 중요한 건 x축에서 변화 없는 거, y축에서 초점 바뀌는 거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네 번째인데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가려고 하는데요. 좀 자세하게 가기 위해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쁘장하게 그림을 그려야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편하시겠죠? 자, 됐습니다. 자, 원래 이제 저희가 했었던 것처럼요. 초점 한번 찍고요. 그쵸? 아이고. 아이고. 이건 뭘까요, 이건? 자, 초점 한번 찍고요.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준선도 이쁘장하게 그려보죠. 슝 하고요. 자, 그랬을 때 파란색 녀석으로 먼저 그려보시자면요. 아, 이쁘장하게 그려야 돼요. 이쁘장하게 안 그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쵸? 자, 친구를 살짝 이렇게 옮겨봅시다.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시게 될 거란 말이죠. 오케이. 아씨, 안 이쁜데? 솔직히 손으로 그리는 게 더 이쁘다 생각해요. 자, 요렇게 나올 거고요. 이 친구가 지금 y제곱은 4px란 녀석이 나올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여기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럼 y는 x에 대해서 쭉 선을 그어주시고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시금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대칭 이동하겠습니다. 대칭 이동은 어떻게 돼요? 초점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될 거고요. 그리고 준선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될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림도 한번 그려봐야겠죠? 그림 어떻게 그려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시게 되겠죠.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친구 어떤 식으로 바뀌겠어요? 아니, 당연하죠. y는 x에서는 x랑 y랑 지금 있었던 자리를 바꿔주는 형식으로 대칭 이동 결과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 친구 x제곱은 4py로 바뀌시게 될 겁니다. 어라?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아, 이거 뭔가 y에 대한 1차, x에 대한 2차, 그리고 지금 익숙한 아르볼록 형태, 이거 2차 함수였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지금 살짝 초점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했었던 것처럼요. x제곱은 4py라고 나오실 텐데요. 자, 첫 번째 초점은요. 당연히 지금 요거랑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보이십니까? 요거 위에 있는 거 제가 열심히 동그라미 치고 있는 거 요거 오케이. 저 친구랑 비교하시면서요. x랑 y 자리만 바꿨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0,p 준선은 당연히 x랑 y랑 바꿨으니까 얘도 y로 바뀌어야겠죠? y는 마이너스 p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꼭지점은요. 꼭지점은 안 바뀔 거예요. 왜냐면 꼭지점 자체는 0,0이었기 때문에 바꿔봤자 의미가 딱히 없죠. 그렇죠? 그리고 추계방정식은요. 얘도 x는 0으로 바뀔 겁니다. 됐나요? 이 정도로만 해주셔도 포물선 이동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지는 확실하게 다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이 친구 이 친구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친구 알아두셔야 되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지금 초점 이렇게 바뀐다. 이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초점에서부터 점까지의 거리랑요. 준선에서부터 점까지의 거리가 동일한 거에 대해서는 특징이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괜찮나요? 네, 괜찮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포물선 기본적인 거 얘기했고요. 그리고 포물선의 이동 얘기했고, 그런 다음에 제가 이쪽으로 살짝 옮겨가지고요. 두 번째 해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고,
왜 이래? 아, 이걸 안 했군요. 두 번째, 직선과의 위치 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솔직히 안 어렵거든요. 개인적으로 진짜 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위치 관계 할 때 여러분들 그냥 심플하게 식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인정? 식이 두 개가 나오는 거 인정하십니까? 결국에는 하나는 뭐가 나오겠어요? 포물선의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올 겁니다. 끊어놓고 얘기하면요. 위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X든 Y든 하여튼 뭐 하나는 2차로 나오시는 구조인 거 인정하십니까? 오케이. 직선의 방정식은 X나 Y나 둘 다 어때요? 둘 다 어때요? 둘 다 1차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인정하시겠죠? 인정?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하던 짓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직선의 방정식을 슝 위로 올려서 대입하시게 될 겁니다. 대입하시게 되면은 무조건 한 가지 미지수 가지고만 나타나게 되실 거고요. 이 한 가지 미지수, 이 녀석 몇 차로 나오시겠습니까? 맞아요. 2차로 나오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차 방정식 형태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오케이? 자, 그런 거 상황 생각해 주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옆에다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슉, 어이구,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죠? 여기다가 슉, 뿅, 슉, 뿅 하고 그려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포물선도 한번 그려볼까요? 포물선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쁘장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오케이? 살짝 옆으로 떼서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 녀석 생각하실 때 빨간색으로 직선 한번 그려본다고 해볼게요, 제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보십시다. 제가 여기다가 요렇게 직선을 하나 그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초록색으로 요렇게 직선 하나 그릴 거고요. 제 의도가 보이십니까? 제 의도가 보이셔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는 주황색으로 이렇게 직선 하나 또 그어볼게요. 됐나요? 오케이. 자, 각각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한 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L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L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L1하고는 지금 상태가 어떻게 나오시게 되겠습니까? 자, L1하고는요, 지금 만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판별식을 썼을 때 0보다 작게 나오셔야 될 거예요. 왜요? 위에서 지금 2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요, 교점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 말 뜻은 뭐다? 실근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자, 두 번째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제가 L2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L2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판별식이, 그렇죠. 0이랑 똑같이 나와야 될 겁니다. 왜요? 지금 교점이 하나만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하나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얘는 제가 L3라고 해볼 거고요. L3라고 했을 때 판별식은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당연히 0보다 커야 될 겁니다. 제가 지금 그림 특성상 지금 다 못 그렸는데 지금 여기 하나 교점 생기는 거 보이실 수 있고요. 쭉쭉쭉쭉쭉쭉 뻗어 나갔을 때 여기서 하나 교점 생기시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두 가지의 교점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실근이 두 개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제가 쌍곡선을 하든 아니면 타원을 하든 계속 똑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되게 당연한 얘기다 라는 거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여기서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들어갈 거고요. 뭘 좀 더 집중적으로 들어갈 거냐? 지금 요 친구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까만색으로 나올까요? 요 친구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떤 관계요? 요 관계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접선 얘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오케이? 자, 밑에 쭉 가서요. 접선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포물선의 접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포물선의 접선이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이 포물선의 접선, 어떻게 구해야 될지 참 난감하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미 위에서 한 가지 방법은 알아냈어요. 뭘까요? 뭘까요? 아니 그냥 단순합니다. 그냥 판별식 때려 박으면 되긴 해요. 판별식 때려 박으면 되긴 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위에서 제가 지금 대입한다고 얘기했었죠. 이 대입 조금 귀찮지 않겠습니까? 그쵸? 대입하고 판별식까지 다 쏟아 부어야 되니까 심적으로 많이 고단하실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특이한 특징들을 찝어내서요. 거기에 대해서 공식을 마련을 해 줬을 테고, 그리고 그걸 학교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수업 시간 때 한 번쯤은 다 마주치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외워져요, 사실. 그죠? 그거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되는데 조금 여간 귀찮은 게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접선이라고 한다는 건 결국엔 얘도 뭐다? 직선의 방정식이다. 위에서 제가 보여드렸죠.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혹시 아시려나요? 첫 번째는 뭐예요? 점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울기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때는요, 항상 점을 주거나 기울기를 준 다음 다른 놈을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둘 다 모르는 상태로 툭 던져주면 결국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케이? 적어도 지나는 점이나 혹은 내가 이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어야만 접선에 대해서 방정식을 구해낼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제가 보여드릴 건 뭐냐면요. 제가 기울기를 한번 주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오케이? 기울기를 m이라고 해볼까요? 오케이? 자, 이랬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먼저 솔빙을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일단 y 제곱은 4px가 있을 거고요. 그쵸? 그리고 기울기가 m이라고 했으니까요. 사실 제가 y는 mx 플러스 k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k는 제가 몰라요. 이제 지금 k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k가 정확하게 뭔지만 알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뭐 하라 그랬었죠? 대입하라고 했었죠. 그쵸? 대입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하시면요. m제곱 x제곱 플러스 2kmx 플러스 k제곱은 4px가 나오시게 될 텐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요. m제곱 x제곱 플러스 2km 마이너스 4px 플러스 k제곱은 0이 나오시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판별식이 뭐라 그랬지? 0이라 그랬죠? 그래서 판별식 써보도록 할게요. 판별식 쓰시면은 km 마이너스 2p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k제곱 m제곱이 0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정리하시면은 k제곱 m제곱 마이너스 4 kmp 플러스 4p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m 제곱은 0 나와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k 제곱 m 제곱 k 제곱 m 제곱 사라지게 되시면서요. 그리고 4도 없앨 수 있겠죠? 그리고 p도 하나씩 없앨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되시면 결국에는 k가 얼마가 나온다? k가 얼마가 나와요? m분의 p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기울기가 m일 때는요. 공식상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y는 mx 플러스 m분의 p가 나오게 될 것이다. 왜요? 아니 k는 m분의 p라고 그랬잖아요. k는 m분의 p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을 여기 있는 k에다가 때려 박아주면은 이 공식이 나오시게 되겠죠. 자, 네, 제가 주의사항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얘 결국 뭐예요? 저희 이거 결국에는 어느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y 제곱은 4px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평행이동하고 이것저것 하는 방식 다 사용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솔직히 저는 소신 발언하자면 비춥니다. 그거 단순히 공식을 외워가지고 여기다 왔다리 갔다리 껴 맞추는 것까지만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좀 변형시켜서 풀려고 한다? 그러면 실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차라리 그냥 다 때려박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할 거면. 오케이? 자, 그러면은 포물선의 접선 얘기는 이쯤으로 해두고요. 오케이? 네, 그래서 포물선의 접선에서 기울기 가지고 하는 거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밑에 있는 거는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이제 점을 줄 건데요. 이제 포물선 위에 점, 그러니까 접점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점은 제가 이렇게 줘보도록 할게요. x1, y1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간단합니다. 이제 원래 있었던 식에서요. 이제 하나씩 다 뜯어가지고 반만 넣는다라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느낌이느냐? y제곱은 4px가 있다면요. 이 친구를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보겠다는 거예요. y제곱은 y 2개 그리고 4p 한 다음에 x는 x 플러스 x를 2로 나누면서요. 절반으로 쪼개보겠습니다. 여기에 뭘 하시는 거냐? 여기에다가 여기 있는 접점 있죠? 그대로 갖고 와서 대입해 주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y 1 y에다가요 2는 4랑 약분이 요렇게럼 되겠죠? 요렇게럼 되면서 2만 남을 겁니다. 그래서 2 p 해주시고 x도 하나만 반절만 넣어주시는 느낌으로다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사실 평행이동 했을 때나 대칭이동 했을 때나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툴입니다. 그래서 접점 나오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엔 점을 주는데요. 접점이 아니라 외부의 점 하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의 점 하나 줬을 때 제가 이것도 x1, y1이라고 해가지고요. 점 P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사실 판별식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얘가 그래서 제일 계산하기가 귀찮아요. 사실상. 그래서 주어진 포물선 하나 생각해 주시고요. 포물선의 방정식은 그대로 주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친구는 지금 P를 지나도록 하는 녀석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Y는 M x-x1 플러스 y1 해주시면은 무조건 x1, y1 즉 P점을 지난 녀석을 만들 수 있겠죠?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 있는 M은 뭐예요? 라고 하신다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설정해준 기울기입니다. 뭐라고요? 설정해준 기울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M값을 구해주시면 된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사실 포물선 개념은 여러분들이 딱 이것만 알고 계시면은 어지간한 거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 시간에 타원으로 돌아올 거고요. 타원 한번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포물선도 나쁘지 않았죠? 그죠? 타원도 지금 하는 거 그대로 유지하면서 따라갈 테니까요.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